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인을 활용해서 조절 회귀 분석, 즉 이제 조절 변수에 대한 검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절 변수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이 이제 기본적으로 중요한데요. 조절 변수는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나 혹은 어떤 상황이 변함에 따라 이 정도가 높고 낮음에 따라 영향이 다르지 않을까, 다른가를 검증하는 방법이죠. 여기서 이 조절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수위를 조절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영향이 더 커지거나 작아지는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조절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월 소득이 명품 구매 횟수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수록 1년에 명품을 구매하는 정도가 증가한다. 자, 그럴까요? 검증을 해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유의하다고 생각해보죠. 그리고 그 영향이 한 0.3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소득이 그냥 100만 원 증가한다면 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100만 원이 증가하면 1년에 명품을 구매하는 횟수가 0.3회 증가한다. 자,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죠. 근데 요 결과는 전체 표본을 가지고 분석한 결과예요. 근데 이제 이 연구자는 좀 궁금한 거죠. 0.3? 그래. 100만 원 증가하면 명품 구매 횟수가 0.3회 증가하는데 조사했던 남자 여자가 다 똑같을까? 그래서 이 사람이 남자는 분석을 해보고 여자는 분석을 해봤어요. 자, 그랬더니 남자는 0.2의 영향을 미쳤다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여자는 0.5의 영향을 미쳤다고 해보죠. 이게 저희 어떤 성차별적 발언은 아니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남자는 월 소득이 100만 원 증가하면 명품 구매 횟수가 0.2회 증가하고 1년에 여자는 0.5회 증가한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듯 만약에 어떤 변수가 달라짐에 따라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 영향 정도가 의미 있게 차이가 있다면, 의미 있게 달라진다면 이때 우리는 성별이 소득이 명품 구매 횟수에 미치는 영향을 성별이 조절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면 좀 어렵긴 하죠.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소득이 많을수록 명품 구매 횟수가 증가하는 정도가 남자와 여자에 따라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이게 조절의 의미입니다. 자, 또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사의 리더십이 조직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자, 기본적으로 이런 관계는 성립이 되겠죠. 어떤 부서장 혹은 임원 이런 이제 상사의 리더십이 긍정적일수록 그 이제 직원들의 충성도는 향상될 겁니다. 근데 이제 쭉 어떤 연구자가 봤더니 맞긴 맞아요. 한 0.3의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1 증가하면 충성도가 0.3 정도 증가하는 관계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게 어떤 사람은 아주 긍정적인 리더십의 시그널을 보여도 별로 반응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의 성격을 한번 조절 변수 넣었어요. 성격. 약간 이제 매사에 좀 부정적인 사람, 이런 사람은 이제 점수를 1점을 주고 좀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사람은 5점을 주고 이렇게 이제 한번 평가를 했어요. 조사를. 본인이 스스로 조사를 하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겠죠. 야, 오늘 회식하자. 오늘 이제 오랜만에 열심히 프로젝트가 끝났으니까. 또 이제 긍정적인 사람은 역시 오늘 또
한번 같이 술도 먹고 밥도 먹으면서 얘기 좀 하면서 야, 회포를 풀어볼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부정적인 사람은 자 오늘 회식하자 그랬더니 그 회식비 그냥 엠빵으로 나누지, 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 또 오늘 야근을 하네, 힘들지 하면서 이제 먼저 퇴근해서 미안해 하면서 이제 어깨를 툭툭 치고 갔더니, 긍정적인 사람은 내가 야근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걸 알아주는구나 라고 충성도나 어떤 긍정적인 감정이 더 향상이 돼요. 근데 부정적인 사람은 퇴근하는데 미안하네, 열심히 수고하게, 고생하는군 하고 툭툭 어깨를 쳐봤더니, 부정적인 사람은 어디다 손을 대 그러면서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시그널을 보여요.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봤는데, 똑같은 인풋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독립변수의 변화는 똑같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아웃풋이, 그 결과가 어떤 변수의 정도에 따라 달라져요. 0.4나 뭐 0.7이나 자 이런 식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월소득의 증가가 있다 하더라도 명품 구매 횟수가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 달라져요. 자 이러한 변수를 우리는 조절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조절 변수를 분석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베런 앤 케니가 제시했던 방법과 동일합니다. 매개 효과 분석에서 얘기를 했었죠. 세 번의 이제 회귀 분석을 하는데, 첫 번째 독립 변수만 투입해서 회귀 분석을 해요. 기본적으로 유의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조절 변수라고 생각되는 변수를 추가적으로 투입해요. 따로 투입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더해가지고 투입합니다. 그때 조절 변수는 종속 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세 번째로는 독립 변수와 조절 변수를 곱한 변수를 추가적으로 투입을 합니다. 자, 그런 변수를 우리는 이제 상호작용 변수, 인터랙션 변수라고 얘기합니다. 곱한 변수가 무슨 의미냐? 이게 바로 이제 시너지 효과라고 할 수 있어요. 리더십이 1인데 성격이 1이에요. 곱하면 1이겠죠. 리더십이 2인데 성격이 1이에요. 곱하면 2겠죠. 자, 근데 리더십이 2인데 성격이 3이면 6이겠죠. 자, 이 변화하는 정도가 두 개를 곱해가지고 같은 방향이면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이제 영향 정도를 상호작용 변수로 만들어줘서 독립 변수 넣고 추가, 조절 변수 넣고 추가, 상호작용 넣고 추가를 합니다. 다만 이제 일반적인 통계적인 방법을 할 때 이 상호작용을 그냥 그대로 곱해주면 약간 문제가 돼요. 독립과 조절 변수, 원변수와 추가가 같이 되는데, 이게 그냥 곱해버리면 이 원래 두 개 변수와 상관이 너무 높아서 이게 좀 다중공성이라고 하는 회귀 분석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독립과 조절 변수의 평균에서 각각의 응답을 빼서 곱하거나 혹은 표준화를 진행해서 이제 곱하거나, 자, 그러한 이제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데이터인에서는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들을 별도로 할 필요 없이 편차 변수를 만들어주고 거기에 대한 상호작용 변수가 자동적으로 이제 투입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쉽게 구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 이제 그 세 번째, 즉 독립 넣고 조절 넣고 상호작용까지 다 넣었던 이 세 번째 단계에서 독립 변수와 상호작용 변수가 부호가 둘 다 플러스다 그러면 정적으로 강하게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둘 다 마이너스다 그러면은 더욱 부정적으로 관계가 강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그래도 이제 해석하기가 좀 쉬워요. 근데 부호가 다를 때가 좀 문제입니다. 긍정적인데 완화된다라고 하는 뜻이고, 이건 부정적인데 역시 완충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림으로 그려보면, 자, 독립 변수가 둘 다 플러스면, 자, 낮은 집단에 비해서 플러스인 집단이 더 증가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마이너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독립 변수가 마이너스니까 부정적인데 상호작용이 마이너스니까 더 부정적으로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반면에 독립 변수는 플러스인데 그 상호작용이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긍정적인 관계이지만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게
근데 조절 변수가 높아짐에 따라 이게 위로가 아니라 아래로 덜 증가한다는 거죠. 그리고 반면에 독립 변수가 부정적인데 상호작용 변수는 플러스라면 부정적이지만 그래도 플러스니까 덜 부정적이 된다라고 하는, 이 완충된다라고 하는 결과입니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결과를 해석하실 때 한번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 인후 실습을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총 영화관 품질 만족이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즉 영화관에 대해서 만족하면 충성도가 증가한다. 그러겠죠? 예, 유의한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근데 여기서 관람객들의 소득, 자, 100만 원 미만, 100만 원대, 200만 원대, 300만 원대, 뭐 이렇게 400만 원대 이런 이제 데이터가 있었어요. 비록 이제 연속형 자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서열적인 그런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더 만족도가 향상되는가? 아니면 소득이 낮음에 따라 향상되는가? 혹은 아니면 소득과 관계없이 영향이 비슷한가? 자, 이걸 이제 검증하는 거죠. 소득이 달라짐에 따라 영향 정도가 달라지는가가 조절 효과가 있다라는 거고, 소득이 달라지는 저도 큰 차이가 영향이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조절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회귀 분석에서 조절 효과 분석으로 들어간 이후에 독립 변수의 총 영화관 품질 56번 투입하고 조절 변수의 소득, 자, 45번 변수를 투입합니다. 자, 그리고 종속 변수에는 충성도를 투입을 해보죠. 자, 이렇게 세 가지 변수를 투입하면 실제 분석은 세 번의 회귀 분석을 하는 겁니다. 독립이 종속에, 두 번은 독립과 종속 변수, 조절 변수를 같이 넣어서 종속에, 세 번째는 독립, 종속, 원변수 두 개, 그리고 이거 두 개 곱한 거. 자, 근데 우리는 데이터엔에서는 내부적으로 이제 알아서 세 번의 회귀 분석을 해주고 상호작용까지 같이 투입합니다. 자, 해본 결과, 영화관 품질 만족은 자, 유의하게 당연히 미치고 있어요. 독립이 종속에. 자, 그리고 영화관 품질 만족과 조절 변수라고 생각하는 소득을 같이 넣었더니 독립은 유의한데 조절은 유의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독립, 종속, 상호작용을 다 넣었는데 이 마지막 상호작용 변수를 봤더니 역시 유의하지 않네요. 자, 이럴 경우는 우리가 조절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1단계에서의 설명력, 2단계에서 설명력 및 유의한 거, 이 2단계에서 이제 조절 변수가 유의한가를 파악하는 에 대한 변수를 조건부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컨디셔널 이펙트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에서 이 변수를 상호작용 변수라고 하죠. 그 상호작용 변수도 유의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이 결과는 조절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결과를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의미냐? 품질 만족이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은 관람객의 소득에 따라 다르지 않다라고, 비슷하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래프를 보면 소득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자, 요 그래프는 이제 아래에서 자동으로 뿌려준 거고, 이 그래프에 대한 차이는 에이큰 학자가 제시한 표준 편차 플러스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각각 그려주는 방법. 이걸 이제 단순 기울기 검정, 그러니까 심플 슬로프 테스트라고 하는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나온 이게 그래프입니다. 유의하진 않지만 대충 경향을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죠. 끝머리가 동그라미인 게 소득이 낮은 집단의 이고, 그 조절 변수가 마이너스 1 표준 편차인 집단, 소득이 낮은 집단, 그리고 이 끝머리가 세모인 집단이 소득이 높은 집단이에요. 자, 이 집단을 나눠서 봤더니
영화관 품질 만족이 증가할수록 충성도가 증가하는 정도가, 자, 어디가 더 기울기가 가팔라요? 소득이 높은 집단이 더 가파르죠. 그래서 비록 상호작용이 유의하진 않지만 이 그래프의 양상을 보면 소득이 높은 집단이 똑같은 영화관 품질 만족일 때 종속 변수는 충성도가 더 높다라고 하는 정도는 그래프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자, 이 상호작용이 유의하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해석은 역시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해석할 때 유의하다면 소득이 높을수록 영화관 품질 만족이 높아지면 충성도가 더욱 높아진다 라고 할 수 있죠. 자, 왜냐? 그래프도 그렇지만 독립변수도 플러스고 상호작용도 플러스. 그러면 높을수록 높아진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약간 유의하지 않게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자, 이번에는 이제 독립변수를 총 영화관 품질 만족으로 하지 말고, 자, 영화관 품질 만족도를 독립변수로 하죠. 자, 이렇게 이제 독립변수 하나, 조절변수 하나, 종속변수 하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영화관 품질 만족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독립변수들, 즉 영화 이용, 친절, 직원, 서비스, 요금, 자, 이런 변수들까지 같이 통제 변수로 넣어서 같이 이제 통제해주는, 그러니까 이 만족 수준까지 같이 반영할 때의 조절 효과를 파악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 결과를 돌려보면 개념적으로는 통제 변수지만 실제적으로는 같이 독립 변수로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핵심적인 건 요 끝에 세 개가 되겠죠. 자, 주 변수인 영화관 품질 만족은 유의하고, 그 다음에 조절 변수는 두 번째에서 유의하지 않고, 그 다음에 상호작용도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습니다. 즉, 이 소득이라고 하는 변수는 어쨌든 간에 기울기는 좀 다르게 나타나긴 하지만 소득이 높을수록 영화관 품질 만족이 높으면 충성도가 더 높아진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도대체 뭐냐? 이거는 표본에서는 이렇게 나타나지만 이 기울기에 대한 차이가 미미하기 때문에 보기보다 전체 모집단도 소득이 높을수록 더 충성도가 높아진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일단 그 전에 이제 상세 결과에서는 이 1, 2, 3에 대한 상세적인 결과들이 쭉 표로 이제 정리해서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뭐 과정적인 결과를 보고 싶으면 상세 결과를 참조하시면 될 거고요. 역시 이제 파일에서 외부 파일로 바로 저장하면 이 주요 결과가 보이는 상태에서 저장하면 주요 결과의 표, 그래프, 해석이 이제 문서로 내보내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드릴 말씀은 독립 변수가 유의하고 조절 변수가 유의하고 상호작용이 유의하고 그래야 조절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관점이 이제 전통적인 관점이고 베런 앤 케니가 제시했을 때의 그런 관점인데, 역시 또 최근에는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는 유의한 건 맞는데 이 조절 변수가 반드시 종속 변수에 같이 독립 변수랑 넣었을 때 두 번째 단계에서 유의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마지막에 이 상호작용만 유의하다면 조절 효과가 있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하는, 역시 이제 뭐 그런 관점을 제시하는 대표적인 교수는 이제 헤이즈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이것 역시 관점의 차이입니다. 참고로 이제 상호작용은 유의한데, 상호작용이 유의한 상태에서 상호작용이 유의하면 조절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없지만, 이건 기본적인 조건이죠. 그런 상태에서 두 번째 단계 독립 조절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다면, 역시 같이 유의하다면 이때는 유사 조절 효과라고 하고, 만약에 두 번째 단계에서 유의하지 않다면 그때는 순수 조절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사라고 해서 약간 안 좋은 거, 순수라고 해서 좋은 거,
그런 건 아니에요. 왜 이제 순수라고 하냐? 그러니까 원래의 독립 변수의 역할은 하지 않지만 독립 변수와 같이 넣었을 때만 순수하게 상호작용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순수 조작거라고 하는 것이지 순수에서 순수 조작거라는 건 아니고요. 자, 그 유사 조절 효과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 구분은 하는데 그런 것들을 굳이 레포팅을 하거나 해석을 할 때 상세하게 넣을 필요는 없어요. 개념적으로 그런 구분들이 있다라는 것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 이렇게 데이터인을 활용해서 좀 쉽게 조절 효과 분석을 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